중간고사를 공지를 했는데요. 이제 중간고사 나올 그 유형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렸어요. 유형, 그다음에 범위 이런 거는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이제 잠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 15문제로 제가 출제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 위주로 제가 쭉 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개념이 머신러닝과 우리 딥러닝이 있었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머신러닝의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는 세 가지 기법, 지도학습, 그 다음에 여기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었잖아요. 자, 지도학습은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달아서 진짜로 이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 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라고 하고 그게 레이블을 다 달아주어서 이거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지도학습이었고 비지도 학습에는 이제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이 있는 거는 아까 지도 학습 레이블 요거는 배다 요거는 사과다 이건 거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지도 학습이었고 정답이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과는 사과, 배는 배를 알려주지 않고 사과와 배의 여러 가지 종류들의 데이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AI 그 머신러닝에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됐죠.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과 중에서도 빨간 사과 이렇게 빨간 사과 안 나오네요. 빨간 사과, 초록색 배도 이제 노란 사과 이제 다른 종류의 우리나라 배가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배고 이건 우리나라 배가 아닌 건데 이렇게 이제 그림만 막 넣어줘요. 이제 요거는 배다 사과다 알려주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유형 분류를 하게 되죠. 이게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게끔 하는 것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이제 군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룹으로 자기가 이렇게 구게 되죠. 여기서 A 그룹 여자, 뭐 여기 머리 긴 여자, 여기는 모자 쓴 남자, 양복 입은 남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쭉 넣어주면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고요. 차원을 축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임 있잖아요. 여기 게임처럼 이제 시행착오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학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가 있어요? 계속 게임이 나오잖아요. 벽돌 게임이라든지 뭐 더미가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학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지금 머신러닝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딥러닝이 있었잖아요. 딥러닝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경망처럼 우리 머리에 그 신경망처럼 여러 가지 자 보시면 입력층과 음력층, 출력층이 있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여기 입력층이 있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이게 음력층이 여러 개면 여러 개일수록 좀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약간 아주 고도의 약간 그런 신경망이 되겠죠.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이런 신경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층 신경망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신경망을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심층 신경망 있잖아요. 아까 레이어가 한 층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층으로 된 인공신경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이런 심층 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또 들어있는데요. 뭐 나이대를 구분하는 방법 등등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넣어주면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여러 층의
사람과 뭐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구분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층 신경망 여기 레이어가 굉장히 여러 개면 여러 개일수록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어떤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답에 가까운 어떤 나름의 해답을 내놓겠죠. 그게 바로 인공신경망이고 요거를 할 때 이제 그것들을 오차들이 어쨌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뭐 가중치, 편향,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딥러닝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개념은 거기까지 살펴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팅 사고가 뭔지, 알고리즘은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컴퓨팅 사고가 뭔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컴퓨팅 사고야.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자, 보시면 자, 컴퓨팅 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뭔가의 특정 업무를 계속 많이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회사가 아니라 이제 과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리 수업 시간에 뭐 문제를 풀거나 여러 가지 모든 일 이런 것들이 다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 그것이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여러 사고 개념 있잖아요. 여기서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여러 가지 전체 일체는 전체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 과정을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분해한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컴퓨팅을 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만 아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고급 언어, 우리 파이썬은 고급 언어에 해당이 되죠.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뭐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굉장히 컴퓨팅 사고 과정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막 외우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컴퓨팅 사고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걸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다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리뷰를 해보시면 자, 알고리즘 굉장히 이거 수업 듣기 전에는 굉장히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기만 했지 일단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기술해 보면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 등교한다. 아니면 어떤 계란말이를 한다. 이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알고리즘을 그 순서대로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할지,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할지, 네 번째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것이 알고리즘이고 이 순서대로 코딩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딩을 하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습니다. 간단한 뭐 프린트 문부터 해가지고 뭐 터틀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했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간단한 거지만 그것도 다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를 순서대로 기술을 해서 그거를 코딩한 것,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의 개념을 이제 해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한번 계란말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는 일단 야채와 계란이 다 냉장고에 있을 거를 가정하고 나서예요. 첫 번째 냉장고에서 야채와 계란을 꺼내죠. 그 다음에 야채를 깨끗이 씻고 잘게 썰겠죠. 그 다음에 계란과 야채를 그릇에 넣고 플러스 소금도 살짝 넣어야죠. 가스불, 그 다음 후추도 좀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불을 켠 다음에 가스불 킬 때 요거는 계란말이는 센 불에 하면 안 됩니다. 약중불 정도로 해가지고 기름을 두른 다음에 계란물을 부으면서 이제 돌돌돌 말고
말아가면서 다시 붓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계란말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좋게 자른 후에 기름을 담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계란말이이고 뭐 이거에 추가적으로 혹시 만약에 계란 재료가 없다면 가정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가정문 배웠죠.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구입하는 이런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조건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1, 2, 3, 4 이렇게 갖고 아무 문제 없이 쭉 처리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아까 재료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재료가 없다면 마트나 가까운 뭐 가게 가서 사야 되죠. 그래서 그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식이 예이면 이를 처리하고 아니요 하면 다른 것을 처리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되는 선택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그다음에 반복 구조인데요. 다음에 나올 조건문 다음에 우리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은 보통 그냥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조건식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에 해당이 되면 이제 처리가 되고요. 아니면 이제 빠져나오는 구조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세 가지 구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 등교 여러분 등교 이제 다시 9주차부터 하잖아요. 네, 등교 알고리즘을 보면 뭐 기상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해결하고 세수하고 옷을 고르고 뭐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에요. 자전거 학교를 향해서 학급을 간다, 교실로 간다,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쭉 기술해 놨잖아요.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뭐 파이썬 언어,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파이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파이썬은 우리 파이썬이 왜 파이썬을 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분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 봤고, 자, 문법 구조가 굉장히 쉽죠. 우리 다른 언어를 여러분이 혹시 배워보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파이썬은 이제 초보자, 아예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하는 것이고,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무한 정수를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굉장히 제가 강조한 것이잖아요. 다양한 라이브러리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임포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갖다다 쓸 수 있잖아요.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정 기능, 우리 뭐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 사용하기 위해서 터틀 갖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능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외부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많은 라이브러리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빠르고 쉽고 굉장히 다채롭게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라이브러리는 다 무료죠. 그 다음에 뭐 누구든지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처리, 우리 터틀 봤던 것처럼 이미지 처리에 능숙해요. 앞으로도 이제 터틀은 많이 여러분이 다룰 수 있습니다. 자, 7주차 영상에도 이제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썬을 뭐 설치했었죠. 설치하는 건 이제 여러분 해봤으니까 이제 안 보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와 변수인데요. 데이터와 변수에서도 제가 다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개념 위주로 일단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개념을 잘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자, 데이터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체, 여러분 시계나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컴퓨터의 앱이나 아니면 핸드폰의 앱 이런 것이 물체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물이나 물체를 통해서 측정하고 아니면 관찰해서 얻어진 값을 말합니다. 그 값을 말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알람 시계의 시간 데이터, 그다음에 날씨 앱에 뭐 기상청 날씨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정보들 여기 뭐 시간 데이터 아니면 날씨, 온도계나 체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날씨 아니면 온도 이런 걸 알 수 있고,
음원 사이트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다음에 위치 데이터, 그다음에 뭐 여러분 뭐 잔액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정보는 어떻게 데이터와 이제 구분을 하느냐면 이런 특정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의미 있는 나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의미 있고 어떤 관리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놓으면 그게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는 컴퓨터 속에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컴퓨터 속의 데이터는 그냥 아무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요. 메모리, 여러분 아파트를 떠올리시라 그랬잖아요. 각 코스마다 각각의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자, 메모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어떤 그거 말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받은 데이터도 있겠고 내가 입력한 데이터도 있겠죠. 이런 데이터 등은 컴퓨터에서 이런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요. 메모리는 수많은 여러 개의 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전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컴퓨터다. 그러면 각각의 다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방마다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굉장히 크냐, 작냐,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이 데이터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쵸? 이때 데이터는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래서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고 수정, 복사,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데이터와 메모리를 살펴봤고요. 그럼 변수는 뭘까요? 변수. 우리 메모리가 있는데 각각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메모리가 이렇게 컴퓨터의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주소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여기 A라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가서 뭐 두 번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동호수가 있는 것처럼 메모리도 각 방마다 주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101, 102, 그러면 202 이러면 굉장히 쉽잖아요. 이런 것처럼 변수도 그 메모리 방마다 부여한 이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강의실 이름처럼 강의실 번호처럼 그런 메모리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변수이고 그 변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저장이 된다고요? 이렇게 항상 선언, 변수명을 주고 거기에 무엇인가의 데이터를 이렇게 할당하는 과정, 이게 초기화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요 하나의 세트로 이 변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선언을 안 했거나 초기화를 안 했거나 그러면 오류가 나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변수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보시면 알겠고요. 자, 데이터와 변수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산자까지가 시험 범위잖아요.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제일 위에 연산자 요것이 다였죠. 우리 연산자인데요. 연산자 뭐가 있었어요? 산술 연산자, 사칙 연산,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목, 그 다음에 거듭 제곱 구하는 그 산술 연산자와 요것을 그대로 앞으로 다 갖다 놓으면 이제 등호 앞에다 갖다 놨죠. 이건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 그 다음 비교 연산자. 같은가, 틀린가, 큰가, 크거나 같은가, 작은가, 작거나 같은가 이런 것들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A와 만약에 B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리 연산자인데 and, or, not이 있었습니다. 요거의 이제 특징 뭐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덧셈, 뺄셈을 보면 이제 덧셈 정수 더하면 정수, 실수 더하면 실수, 정수 실수 더하면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해보면 여러분이 쉽게 아실 겁니다. 자, 문자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문자열은 덧셈과 하나는 곱셈이 되잖아요. 덧셈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병합되는 느낌이에요. 헬,
HELLO 파이썬을 다 더해라. 그럼 이렇게 더해지죠. 그래서 여기 빈칸도 하나의 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hello 파이썬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병합되는 것이 바로 문자열의 덧셈이었습니다. 자, 숫자와 문자는 덧셈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뺄셈도 문자열은 안 됩니다. hello에서 h를 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곱셈에서 이렇게 곱셈이 되는 것이고 숫자끼리 곱셈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자열의 곱셈에서는 a를 3번 곱해라 그러면 aaa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뭐 제곱 느낌, 거듭 제곱의 의미로 문자열의 곱셈에서는 그게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헬로 파이썬에서 하나의 공배까지 해가지고 요 하나의 문자열, 요 문자열을 5번 곱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이 출력이 되는 거였죠. 자, 문자열 곱하기 0 아니면 음의 정수는 무조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로 처리가 되고 뭐 이 숫자만큼 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이렇게 슬래시로 처리하잖아요. 모든 나눗셈의 결과는 실수. 자, 10 나누기 2를 하면 5인데 5.0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모든 나눗셈의 결과값은 이렇게 실수형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문자열의 나눗셈 안 되잖아요. 자, 0을 어떤 수로 나누면 항상 값은 0이지만 어떤 숫자를 0으로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머지 구하기 기호. 그 다음에 몫을 구하는 기호 슬래시 2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 구하기 별표 2개를 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할당 연산자는 이제 할당 여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요것과 요것이 지금 같죠? 지금 요것과 요것이 같다는 거. 요것과 요것이 같고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것과 요것이 같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모두 결과값이 항상 true, false로 나타나는데요. 비교 연산자 같은가 틀린가 크거나 같은가 큰가 뭔 거였죠? 자, 같다라는 의미는 등호 2개 느낌표 등호는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가 비교 연산자이고 이게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문자 비교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에 and하고 or, not이 있었어요. 그래서 and하고 or를 좀 비교하셔서 아셔야 되는데, 자, and 연산은 p 연산자가 모두 true일 때만 결과가 true, p 연산자가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엄격한 것이 and이고, 자, or인 경우는 or는 자, p 연산자 중 하나라도 true 값이면 결과는 true가 된다. 좀 더 or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건 아닌데 그건 뭐라 아무튼 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유하다 사람이라면 모나지 않고 되게 이것저것 다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큰 뭐 그런 거가라고 빗대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니까. 여기서 true, false 하나라도 false여도 true가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rue인 거예요. 자, and하고 or를 비교해서 이제 여러분이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not은 뭐예요? not은 부정. 네, 어떤 거에 무조건 부정입니다. true이면 false. false이면 true 값을 이제 출력하는 것이 바로 not의 연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비교 연산자까지 해서 우리가 그 중간고사를 제가 출제를 했는데요. 너무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이제 15문제인데 한 10분 정도이면 10분도 안 돼서 이제 한 5분이면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혹시 이제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15분으로 세팅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은 없을 거니까 배점이 또 30점이잖아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오전 9시로 변경을 해 놓은 거니까 늦지 않고 꼭 그 시간에 여러분이 교수학습에 접속하셔가지고 시험을 꼭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차 7주 2차 시부터는 이제 우리 저번에 if else 단순 if else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중첩 if문 그런 것들과 이제 반복문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살펴 올릴 거고 그 올려놓은 거는 이제 대면 수업이 이제 9주차부터 시작이 되죠. 다시 4월 28일부터 다시 대면 수업이 재개되는데 그때 전까지 다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업을 다시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리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모두 다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